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평생을 고민하는 주제,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와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거나 가족과의 사소한 마찰이 며칠씩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경험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NS를 통해 수백, 수천 명과 친구를 맺고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성인 발달 연구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어 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원칙들입니다. 자,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강가를 거닐다 보면 동글동글하게 다른 조약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약돌들은 원래부터 둥글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거친 돌덩이였죠. 하지만 오랜 세월 물결에 씻기고 다른 돌들과 부딪히면서 서서히 둥글게 변해갔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기만의 생각, 고집, 가치관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말이죠. 그리고 이 날카로움은 때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원칙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날카로움만을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유연성, emotional flexibility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키되 상황과 사람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원만한 마인드란 결코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단단하지만 유연한 대나무가 폭풍우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듯이 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더 원만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연습한다면 말이죠. 긍정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낙관만 하라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인간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낙관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먼저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단정짓는 대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힘든 일이 있나? 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부정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원시시대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심보다는 협력과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장점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뇌를 재배선하고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 사고는 희망을 낳고 희망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방이 날아드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한 대기업 팀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 팀장은 유능하고 성실한 리더였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입사원 박 대리와의 관계였죠. 박 대리는 업무는 잘 처리했지만 회의 때마다 김 팀장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 팀장은 점점 박 대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박 대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 대리는 대학 시절 토론 동아리 회장을 했고 그의 철학은 더 나은 결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팀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신의 기여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를 깨달은 김 팀장은 다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 항상 다른 관점을 제시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 대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해받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는 노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라고 부릅니다. 이는 감정적 공감과는 다릅니다. 감정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면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사고 과정, 배경, 맥락을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리더십에서도 협상에서도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70억 개의 다른 렌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렌즈는 각자의 경험, 문화,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잠시 나의 렌즈를 벗고 상대방의 렌즈를 빌려 써보는 용기입니다.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어떤 문화는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고 어떤 문화는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이해할 수 없어. 나라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다름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환경, 교육 배경,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등 수많은 요인들이 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그의 맥락 안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다양성 연구의 선구자인 스콧 페이지 교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질적인 천재 집단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 해결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다름이 가져오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이해와 포용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우리의 가능성은 확장됩니다. 마치 단색 세상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컬러를 보게 된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문화적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것을 존중하는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존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의 한 젊은 장교가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훗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죠. 그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장군들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각국의 장군들은 자존심이 강했고 미국인 장교가 자신들을 지휘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회의에서 각국 장군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했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실수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예의로 여겨졌던 그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프랑스의 드골 장군 등 자존심 강한 장군들도 점차 아이젠하워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아이젠하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나라의 장군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켰을 뿐입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때로 예의를 고리타분한 것,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무례한 행동은 팀의 생산성을 48%나 감소시키고 창의성을 떨어뜨리며 이직률을 높입니다. 반면 예의 바른 조직 문화는 협력을 증진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며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예의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의 성숙함이고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아침 인사, 감사의 말, 진심 어린 사과. 이런 작은 예의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관계가 되며 관계가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약돌처럼 부드러운 원만한 마인드, 희망을 낳는 긍정적 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다름을 인정하는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성공의 기본인 예의와 매너. 이 5가지는 별개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완벽해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때로 화를 내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당신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따뜻한 관계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